치킨 왔습니다. 우리나라 치킨도 너무 맛있지만 가끔씩 조금 바꿔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메리칸 치킨, 미국 남부 음식인 케이준 치킨. 자, 우리가 세계 문화를 탐방하는 채널인데 아무래도 내가 익숙한 곳이 미국 동부, 그 다음에 프랑스 얘기를 거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위기를 바꿔서 독일식 먹방을 했더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 문화를 얘기하면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곳이 남부. 그래서 오늘은 남부에서 굉장히 재밌는 문화를 가진 루이지애나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루이지애나 치킨을 좀 깔아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내가 뉴욕 촬영을 끝내고 개인적으로 휴가로 뉴올리언스를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뉴올리언즈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를 찾아보니까 2100km예요. 서울에서 2100km를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를 보니까 홍콩이 나와요. 말은 한 나라지만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뉴욕 같은 북동부 도시 문화랑 뉴올리언즈 문화는 굉장히 다르던 것 같아요. 뉴올리언즈 하면은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게 몇 가지 있죠. 일단 미국에서 가장 큰 스트리트 축제 중에 하나인 마디그라가 있고, 뉴올리언즈에 사는 흑인분들이 노래에 맞춰서 흥을 돋구면서 관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행차를 하는 장례 문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뉴올리언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재즈의 고향.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 아티스트들이 뉴올리언즈에서 뉴욕이라든지 시카고 같은 데로 북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미국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루이지애나의 역사지구만 프랑스 건축물이 많아서 프렌치 쿼터라고 불리기 때문에 역사 덕후들도 뉴올리언즈에 많이 가요. 그렇게 뉴올리언즈가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뉴올리언즈의 독특한 음식 문화. 특히 미국의 여러 지역의 음식 중에서 한국 사람한테 제일 입맛에 잘 맞다고 정평이 난 케이준 푸드가 또 뉴올리언즈 문화죠. 근데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그 도시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정착을 했느냐가 그 도시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 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와서 정착한 걸로 유명하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모피 무역가들이 와서 무역을 위해서 지은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장사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잖아요. 근데 뉴올리언즈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프랑스인들이 세운 도시예요. 파리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오를레앙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잔다르크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그 도시, 오를레앙을 새로 세웠다, 신대륙에. 누벨 오를레앙이라고 불리던 도시를 미국 사람들이 뉴올리언스라고 부른 거거든요. 이 뉴올리언즈 문화가 정말 재밌어요. 미국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민으로 온 수많은 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합쳐져서 이렇게 멜팅팟으로 만들어지는데,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던 스페인인들의 문화라든지 미국의 동부에 정착한 영국인들의 문화의 유산이 어떻게 미국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잖아요. 사실 프랑스인들이 미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대항해 시대의 역사만 봐도 프랑스에도 유명한 탐험가들이 있었어요. 작 카르티에라는 사람도 있었고 라살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라살이라는 사람이 대항해 시대 때 이제 배를 몰고 북미를 탐방하다가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게 돼요. 북미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시시피 강이죠. 그래서 그 미시시피 강 유역을 자기 왕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태양왕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 루이지애나, 루이의 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랑 교역을 하는 몇몇 쿠리어 드 보아라고 하는 모피 사냥꾼들이 활동을 했지만 대대적인 개척 사업이 벌어지진 않고 있었어요. 이제 루이 14세가 죽은 다음에 루이 15세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 14세의 조카였던 오를레앙 공 필립 2세라는 사람이 루이 15세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루이 14세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루이 15세 때 프랑스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존 로우라고 하는 사업가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럽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생애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 중에 한 명인데, 화폐 개혁을 하라고 그래요. 왕실에게 미시시피에 어마어마한 땅이 프랑스령으로 있는데 왜 이걸 활용을 안 하냐 그러면서 이 땅을 미시시피 컴퍼니라고 하는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주식을 발행해서 프랑스 경제를 띄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 개발 사업이 엄청나게 진척이 되다가 나중에 미시시피 버블이 터지면서 프랑스 경제가 거의 망하게 되고 나중에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지는, 그 정도로 이 루이지애나와 뉴올리언즈가 프랑스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곳이에요.
이제 프랑스인들이 그때 뉴 올리언즈에 와서 많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들이나 노예로 온 아프리카 흑인들이랑 결혼을 하면서 크리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와 미 대륙 전통과 프랑스 전통을 섞은 새로운 문화 그리고 요리 그리고 새로운 인종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뉴 올리언즈 요리 그럼 아직도 두 개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크리올 스타일이 있고 하나는 케이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케이전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케이전 문화는 놀랍게도 캐나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루이 14세 정치 철학은 프랑스는 무조건 일관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세웠던 게 Un roi, une loi, une foi라는 구호였어요. 왕 한 명, 하나의 법, 믿음도 하나.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으면 안 된다. 왕이 가톨릭이니까 너네도 다 가톨릭을 믿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도들이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당시 프랑스 영이었던 캐나다의 북동쪽에 정착을 합니다. 지금 지도로 보면은 라브라도르 그리고 뉴 브룬스윅 이런 동네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은 개신교도들이 정착했던 미국 북동부에 있는 도시들 뭐 대표적으로 보스턴 같은 동네와 교역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의 나라가 생기는 듯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가 정착한 이 나라가 마치 고대 신화 속의 낙원 같다라고 해서 아르카디아라는 이름을 따서 스스로를 아카디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보스턴에서 배신을 한 거예요. 보스턴 사람들이 영국 왕의 깃발을 들고 캐나다 북동부로 쳐들어가서 프랑스계 프로테스탄트들을 정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너 프랑스랑 내통하지?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신문하고 괴롭히니까 이 사람들이 아 우리는 종교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민족이 먼저네? 라고 하면서 캐나다 북동부를 떠나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루이지애나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뉴 올리언즈에 도착을 했는데 뉴 올리언즈는 이미 가톨릭을 믿는 크리올들이 정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카디언들은 뉴 올리언즈 도시보다는 미시시피에서 조금 더 상류에 있는 그 늪지대에 정착을 해요. 제가 그 레데리2 컨텐츠 만들었을 때 그 말 타고 이렇게 지나간 곳이 있어요. 그 위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늪지대를 통과해야 되고 그 늪지대에 이 아카디안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늪에서 어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늪 물고기도 잡고 메기 같은 크로우피쉬라고 하는 일종의 가재 같은 거, 조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바다에서 비린 음식이 나오면 어떡하죠? 매운 거 넣고 끓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뻘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이 음식이 너무 비리다 보니까 이 비린내를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프랑스인들이 쓰던 지중해 허브를 잔뜩 넣기 시작해요. 오레가노, 타임 파우더, 오니언 파우더, 갈릭 파우더를 엄청나게 많이 넣다가 이것만으로도 비린내가 안 잡혔는지 그쪽에 있는 네이티브들이 쓰던 다른 향신료, 파프리카라든지 카이엔 페퍼 이런 거를 더하면서 지중해의 향미와 아메리카의 매콤함이 더해진 케이전 소스라는 새로운 소스를 발명한 거죠. 이 케이전 소스의 맛이 우리가 미국의 맛이 뭐야? 그러면 거의 떠오르는 맛이 됐을 정도로 익숙한데 결국 이 시작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전 소스를 넣고 끓이면 건보라고 하는 루이지애나의 전통 음식이 되고요. 케이전 소스를 넣고 튀기면 루이지애나 프라이드 치킨 아니면 케이전 프라이드 치킨이 되는 거죠. 루이지애나는 미국을 남북으로 나누면 남부에 속하죠. 미국이 1800년대 중반부터 선을 그어놓고 어떤 선 위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었고 어떤 선 아래로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1860년대가 되면은 이 선 북쪽에 있는 주와 남쪽에 있는 주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큰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이 끝나자마자는 북부군이 남부에 주둔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옛날 노예들이 핍박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북부군들이 철수를 했겠죠. 이 남부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한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끔찍한 폭력들이 자행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조상이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분들이 이런 핍박을 통해 가지고 대거 시카고나 디트로이트나 뉴욕 같은 북부 도시로 이주를 하는 Great Migration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뉴욕에 가서 그분들이 정착한 곳이 할렘이죠. 대체로 원룸 같은 데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밥도 대강 길거리에서 때웠을 거고 실컷 자기 어렸을 때 먹던 미국 남부 음식을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할렘에 가면은 미국 남부 음식 특히 이런 케이준 스타일 프라이드 치킨을 파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라면이 나의 소울푸드야, 떡볶이가 나의 소울푸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소울푸드라는 단어가 원래 사용된 거는 북부 도시에 와 있는 흑인분들이 남부를 그리워하면서 먹던 음식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진짜 소울푸드를 먹으려면 루이지애나 스타일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 이제 프라이드 치킨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1인당 치킨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그러지만 미국에서 넘어온 문화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이 있는 분들이 만든 음식이라서 우리랑 잘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의 리스트를 쫙 보면은 전통 궁중 음식보다는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힘들던 시대에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발명된 음식들을 좋아하잖아요. 케이전 푸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카디안들이
종교 때문에 프랑스에서 쫓겨나가지고 캐나다에도 정착 못하고 또 한 번 쫓겨나서 늪에서 먹을 거를 구해서 먹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고, 루이지애나주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분들이 시카고나 뉴욕까지 갖고 올라오던 그런 음식이 소울푸드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정서적으로 굉장히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루이지애나 얘기를 할 핑계로 치킨을 시켜놓고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팝바이스가 오리지널 루이지애나 치킨이니까 팝바이를 시켰죠. 옛날에는 여행을 다니다 어느 나라에서 뭘 먹어봤어요. 아,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피디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 맛을 얘기로 설명을 해도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좋은 체인들이 많아가지고, 아, 케이전 치킨 진짜 맛있어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켜서 먹어봐 할 수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도 사실 케이준 치킨을 먹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다리 팝니까 날개 팝니까? 둘 다 먹어요. 근데 다리를 집어든 거 보니까 다리 파겠지. 할렘에서 먹은 거랑 맛이 거의 비슷하네. 그 소울푸드 맛이 있네요. 서양 음식 중에서 매콤한 거는 입 앞이 맵고, 우리나라에서 매운 거는 입 뒤나 목이 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차이가 딱 있어. 치킨이지만 이국적인 걸 먹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나요. 그리고 이 바삭한 층이 레벨이 다르네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의 만능 소스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케이전 파우더를 만든 사람은 인류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고 행복하게 했을 거예요. 그 분이 있기에 소울푸드가 있는 거죠. 음료를 대체로 뭐 치킨 먹으러 가면 콜라도 많이 먹고 맥주도 많이 먹지만, 오늘은 레모네이드. 이게 정확하게 루이지애나 지역이랑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남부 영화를 보면은 미국 남부는 더우니까 집에 랩어라운드 발코니라는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고 집을 이렇게 360도로 두르고 있는 그런 발코니, 거기 이제 흔들의자 놓고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영화를 보면 레모네이드를 먹고 있어요. 풀 느낌을 내야 되니까 치킨에 레모네이드. 근데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원래 우리가 그 튀김에다가 레몬 살짝 뿌리면 맛있잖아요. 이 케이전 튀김도 이거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아, 난 케이전 프라이 먹을 때는 케첩 안 찍어 먹어. 왜냐면은 이 아름다운 케이전 파우더의 맛을 왜 굳이 그 시큼달큼한 케첩 맛으로 덮어. 그리고 이제 미국 음식이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들고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미국 문화와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가장 큰 차이가, 미국의 사람들은 서서 또는 걸으면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빵 사이에 끼워가지고 들고 먹는 게 약간 진짜 미국 음식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 루제나 치킨을 샌드위치로 만든 거죠. 사실 점심에 후딱 공원에서 때우고 다시 일하러 가야 될 때 치킨을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공원에다 놓고 먹으면은 비둘기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드시고 갈 거야. 이렇게 소중하게 내 치킨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게 케이전 라이스. 타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코에 들어가는 비인 있죠. 근데 그게 비인이 아니라 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남부 음식이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는 이유, 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소울이 있어요. 즉 한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밥 기반이에요. 쌀을 되게 많이 써. 그리고 세 번째는 매콤해요. 사실 보스턴 같은 데가 음식이 매일 먹기가 한국 사람한테 좀 힘든 곳이고, 뉴올리언즈에 가면은 나는 계속 뉴올리언즈 음식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에 우리 소주 컨텐츠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역사와 음식은 워낙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뉴올리언즈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뉴욕보다 더 일찍이 수많은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가 교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케이전 소스 같은 정말 많은 나라의 향신료가 한 군데 모여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소스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약간 귀에서 소울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 소울을 보면서 먹는 거죠. 앉아서 하는 여행 같은 느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뉴올리언즈에 컨텐츠 찍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크리올 문화의 성지들, 100년 넘은 재즈바 이런 거 좀 보고 와야죠. 가가지고 건보도 좀 먹고 팝파에서 들려가지고 치킨도 좀 먹고, 그러고 뉴올리언즈 문화체험 한번 하고 오면 좋겠네요.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나라의 요리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추천하시고 싶은 요리, 음식 또는 음식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